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이예린입니다. 오늘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아 제법 쌀쌀한데요. 낮에도 23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가 제기됐던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원주시가 공영버스에 비상시에 사용할 우산을 설치합니다. 행복우산 사업에 관해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권순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봅니다. 9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 역점 SOC인 제2경춘국도 GTX-B의 공사를 맡겠다는 사업자가 없어 연쇄 유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건설 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원인인데 정부의 내년 SOC 예산 삭감 및 예비 타당성 면제 강화 방침까지 겹쳐 역점 SOC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제2경춘국도 강원 구간인 340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접수 마감 결과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으며 조달청은 재공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본 입찰인 내년 1월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2023년 착공, 2028년 개통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강원FC 전용구장 건립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순회 경기 유지 방침이 전해지자 강릉 지역 사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강원도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체육단체는 강원도 방침이 알려진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했고 강릉시도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평창군 박림면 대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대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기본 및 신설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비 고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박림면 개촌 1이 대미 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해 다목적 방제 시설을 조성해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검토를 통해 총 사업비 27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까지 건설기술심의 및 조달청 원가 검토 등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해 오는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원주 지역에서 도내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사고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원주시의회 부의장 최미옥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부의장 최미옥 의원입니다. 네, 최근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리에서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이번에 원주 지역에서 발생한 이 불의의 사고를 어떻게 발생된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50분경에요. 문막 하나로 마트 앞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사고 당시 안전모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여주듯 서서 타는 전동 킥보드 기기의 특성상 무게 중심이 높고요. 전복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핸들 및 각종 보조 장치가
앞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급정지 시 앞으로 쏠려서 음. 넘어지기 쉬운 데다가 바퀴가 작은 것도 큰 사고를 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장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최근 신종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 원주 전동 킥보드 보급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원주에는 총 5개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약 1,860여 대를 운영 중입니다. 하루 평균 약 2,22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아, 또그 개강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평균 2천여 명이면 상당한 이용 숫자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전동 킥보드가 또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역시 증가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동 킥보드 사고 현황과 통계도 궁금합니다. 네, 작년 한 해 강원도에서는 총 26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요. 2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원주에서는 7건이 발생하였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 건수에 비해서 부상을 당한 인원이 많은 네. 이유는 이게 1인이 승차를 해야 되는데 아, 2인이 동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아마 그 부상 당한 인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음,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 막기 위해서 원주 지역에서 현재 단속 그리고 안전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을까요? 네, 강원 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네.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은 특별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및 아,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서 전용 주차 구역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흥읍면을 비롯해서 기업도시, 무실동, 단계동 등의 51개소에 332면을 조성하였고 9월 말까지는 혁신도시 당구동 등의 19개소 113면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네. 올해 내로 총 1,000면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네, 길거리 걷다 보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킥보드 쉽지 않게 볼 수 있어서요. 이런 대책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할 때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죠. 어떤 점을 지켜야 하고 유의해야 할까요? 네, 이번 그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서 보더라도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인명 보호 장구를 또 하셔야 합니다.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그 전동기 면허를 이제 가져야 하고요. 아, 그리고 동승자 탑승 등 2인 이상은 절대로 함께 타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금물이고 야간 밤길에는 등화장치를 꼭 작동하여서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원주에서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주경찰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4일 전인 9월 16일에 강원경찰서에서는 도내 주요 지역인 원주, 춘천, 강릉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무면허 운전이 61건, 음주운전 1건, 승차 정원 위반 1건, 기타 69건이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사고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 주차에 대한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인데 어떤 점이 또 문제가 될까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후에 이용자들이 아무 곳에나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께서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차해 주셔야 되고요. 네.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등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에서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이동장치일 텐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경 써야 할 당부사항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원주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전주구에서 두 번째로 또 강원도에는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민원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민원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실시간으로 업체에 통보가 되어 빠르게 민원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크기가 작고 간편한 휴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어주는 시내 구간 주행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편의성을 주기도 하지만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그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의회 부의장 최미옥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버스 운영 중입니다.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가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행복 우산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 우산 설치 소식에 앞서서 우산이 설치된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공영버스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버스를 말하는데요. 원주시는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9년부터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지역과 먼 시골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원주시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시골 마을에서 출발해서 주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막과 흥업, 불온, 호저면, 반곡, 관설동과 같은 지역에서 현재 17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영버스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우산이 설치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영버스 이용 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나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스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 우산이 비치됐는데요. 지난 9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설관리공단 이선구 공영버스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행복우산 설치한 공영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원주시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한다고 들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버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누리버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7대로 시작해서 현재는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벽지나 오지 지역 등 시내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위해 공영버스 운영이 시작되었고, 저희가 지금 행복우산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량에 2대를 비치해 놓은 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영을 해보고 설치 개수가 부족하면 더 비치해 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노선이 추가되거나 차량이 증차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시골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보니까 운전기사님과 시민
지역들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 방법 어떻게 될까요? 네, 시골 마을에서 버스가 운영 중이다 보니까 이 운전기사님이 시민들을 대부분 알고 있어서 특별히 대여 대장을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공영버스 전체에 행보구산이 2대씩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 버스를 타던 중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면 운전기사님에게 행보구산 빌려갈게요 라고 말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산의 반납인데요. 그쵸? 반납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반납할 때는 기사님 행보구산 가져왔어요 하고 버스에 다시 돌려놓으면 됩니다. 이 버스에서 우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아마 처음 듣는 소식인데요. 집과 직장, 학교를 오가면서 비상시에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구 공용버스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출범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행복우산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영버스 운영 중인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공영버스를 활용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또 주민과 함께하는 버스 운영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공용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나 내용이 있으시면 공단에 알려주시고 행복우산에 대해서는 주변에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우산이 설치된 공영버스에 대해서 정리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주의 공영버스인 누리버스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행복우산이 설치된 누리버스는 시내버스로 환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버스입니다. 환승할 때는 요금 차액만 추가로 내면 되고 최대 2번까지 환승이 가능한데요.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버스도 운행 중입니다. 이 공영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나 내용에 관해서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우산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서비스에 재현할 내용이 있다면 원주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공영버스에 새로 설치된 행복우산을 사용하시면서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교통시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이슈 알아봅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권순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올해 초 매각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주시가 나섰다고요? 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인 동신운수,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인 동부고속과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은 20년간 터미널 정류소를 운영한 동부고속이 지난 2월 당계동 부지를 서울의 한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각하면서 존폐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현재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서울 70회와 광주 5회, 동대구 9회 등의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동부고속 측은 터미널 부지 매입자 측이 터미널 시설물을 조속히 비워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원주시와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업체인 동신운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원주시에서 이처럼 협조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정말 안타깝게 명확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요청이 결론이 나지 않자 원주시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동신운수 측은 시외버스 터미널의 고속버스 터미널 임시 운영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선 원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원주시가 나서서 중재자를 마련한 만큼 양사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시는 양사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 별도 공간에 고속버스 터미널 임시 정류소 및 매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고속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가 핵심 사안이라며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항구 복구를 추진한다고요? 네, 횡성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58필지 8.59헥타르를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022년 산사태 피해지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횡성군은 산림기술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5곳이 참여하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 설계 용역을 조기 발주하고 항구 복구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항구 복구에는 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산사태 피해지 항구 복구 대상은 서원 면이 15곳 2.56헥타르로 가장 많아 복구에 4억 8,602만 원이 투입되고 우천면 10곳 2.93헥타르에 5억 9,567만 원, 횡성읍 10곳 0.49헥타르에 1억 1,496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공급면이 9곳 0.43헥타르에 복구비 9,724만 원, 청일면이 6곳 1.09헥타르에 1억 9,796만 원, 둔내면이 6곳 0.73헥타르에 1억 5,240만 원, 갑천면이 2곳 0.36헥타르에 5,503만 원을 항구 복구에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토사가 민가를 덮쳐 70대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둔내면 현천리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산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이 전문가들을 투입해 인재 여부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산사태 항구 복구는 자연재해가 명확한 지역만 골라 58필지를 시공할 계획이며 집중호우에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잘 진행돼서 앞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이죠. 최근 원주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강원도에서 처음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라고요? 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 5분께 원주시 문마급 하나로마트 앞에서 공유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36세 A씨가 넘어지면서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다 중심을 잃으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이용자와 함께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6건, 2020년 13건, 2021년 26건에 이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이달부터 2달간 대학가, 시가지에서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검문할 예정입니다. 또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춘천, 강릉, 원주 등에 대해서는 경찰관 기동대와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찐빵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횡성 안흥찐빵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제14회 안흥찐빵 축제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횡성군 안흥명 소재 안흥찐빵 모락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되는데요. 올해 축제는 7일 개막해서 첫날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강원 지역에서만 24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37억 원이었던 피해액이 4년 만에 4배, 6배 이상 늘었지만 피해자들을 속인 범죄 조직의 최상부인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서 주범을 검거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